안녕하세요. 경희사당의 강경입니다. 논어에서 뽑은 고사성어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위정편에 나오는 유명한 우리가 조금 많이 쓸 수 있는 고사성어로 인용하고 있는 그런 글귀 3개 한번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오늘 위정편에 나온 논어 구절 사무사 아주 유명하죠. 사무사 생각엔 사악함이 없다. 두 번째 31입인데 위정편에 논어 그 공자의 나이대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옹고지신 많이 아시죠? 원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씩 보죠. 사무사다라고 하는 많이 들어보는데 생각에 사악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생각에 사악함이 없다. 생각에 사택함이 없다. 그러면 정말 순수하고 믿음직스럽고 선의롭고 의심할 게 없는 깨끗한 진짜 세상에 사상이 순수하고 나쁜 것이 없다는 최고의 칭찬인데요. 공자가 시를 보고 한 감탄사입니다. 자, 원문은 시 300에 이러니 폐지하니왈 사무사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시 300편을 내가 읽었다. 시경에 있는 시 300편을 읽었는데 한마디로 한마디로 내가 얘기하자면 그 시경 300편을 가릴패 한마디로 딱 덮어버린다면 덮어버린다는 것은 왈 사무사 생각에 사악함이 없다. 정말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시들이었다. 생각에 사특감이 없는 것들이었다. 성정이 올바르고 간사하고 악독한 마음이 없는 것 같았다. 라고 하면서 표현을 합니다. 자, 시경의 300편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생각에 사악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해야 이렇게 사악함이 없었을까요? 정말로 뭔가가 나쁜 생각을 갖는다면 좋은 글이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세상이 다 모를 것 같지만 그 저희에 깔린 생각, 나쁜 것들은 더 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먼지를 다 가리고 싶은데 검정색의 먼지가 앉으면 하얗게 보이는 것처럼 가리고 싶을수록 나빠 보이지 않으려고 가면을 쓸수록 더 드러나 보이는 건데 공자께서 시경의 모든 시들을 보았는데 세상에 너무 좋았나 봅니다. 하나도 버릴 게 없는 한마디로 시경의 시들은 생각에 사악함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셨네요. 사무사. 이렇게 되기가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성정이 얼마나 올바라야 간사하고 악독한 마음이 없어지고 그런 글이 나오고 그런 시를 보는 눈이 생기고 사람이 생각을 바르게 하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구절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보시겠습니다. 31입이다. 서른에 뭐하라고 했습니까? 자립하라라고 했습니다. 설립자입니다. 30이 되고서 립하라 라는데 우리가 두 자씩 하다 보니까 이 자를 넣어주는 거죠. 30이 된다면 되어서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립 독립해라. 막 원문 한번 보죠. 위정편에 10유호이 지우악했다. 30일이 맺고 40이 부록했으며 50이 지천명했고 60이 이순했다. 70이 종심소욕 불류그다라고 했습니다. 흔히들 종심소욕 이렇게 내자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70살이 종심소욕 불류인데요. 약간 공자가 살았던 시대의 15과 지금 우리의 15, 그때 당시의 40과 지금의 40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40은 우리의 한 60이 아닐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50은 한 70? 너무 같나요? 그럼 10살만 올려볼까요? 그렇게 조금 보시는 것이 더 이해하기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봤는데요. 먼저 하나씩 볼게요. 공자님께서는 일찍 아버지 여의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또 15살이 되어서야 자 10 하고도 나는 10 하고도 또라고 생각하시면 돼. 있었다. 5이 있었다라니까 10 하고도 5을 더해서 15이 되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15살 10 하고도 또 5살을 더하여 15살에 학문에 뭐뭐에 뜻을 두었다. 배우는 것에 뜻을 두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공부에 뜻을 두어서 공부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15살 쯤에 이렇게 마음을 먹어서 15년을 공부해서 드디어 30살이 되었습니다. 30이 되어서 드디어 자립을 합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자립을 안 하는 게 사회의 큰 문제인데요. 내가 스스로 세상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자, 40이 되었습니다. 이제 40이 되면 불혹입니다. 40. 자, 내가 독립을 하고 스스로 10년 생활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었을까요? 부모의 품을 떠나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이 험난한 세상을 살기 위해서 10년을 살았더니 의혹됨이 없었습니다. 나를 사기꾼으로 몰아가고 사기를 치려 하고 나에게 나쁜 것을 하려는 사람들 또를 나를 유혹하게 했던 그런 것들에 내가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나의 주관이 뚜렷해졌다는 뜻이겠죠. 공자님도 얼마나 유혹하는 게 많았습니까? 많았겠습니까? 진짜로. 돈에 사람이 제일 많이 유혹이 되죠. 혹하는 마음에 투자하고 투기하고 도박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넘어가지 않는 나이가 돼버렸습니다. 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겼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50이 되셨습니다. 이제 50이 돼서는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었구나라고 천명을 아셨습니다. 공자께서 딱히 당신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직책을 갖지 못하고 돌아다니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게 되는 게 나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게 되셨죠. 자, 이게 나의 운명이구나라고 알게 됐습니다. 정말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졌을까요? 천명을 알게 되었다 해서 50에는 나의 인생이 더 이상은 어떤 변화보다는 순순히 받아들여지게 되는 내 인생의 무릎을 꿇게 되는 나이가 되겠죠. 50에 지천명을 하셨습니다. 60이 됐습니다. 나를 헐뜯고 나를 또는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든 없든 귀에 어떤 말이 들리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처럼 그냥 순행입니다. 60살이 되어서 귀가 뚫려버렸습니다. 한 번 들으면 그대로 순리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나쁜 말을 들으면 그걸 해석하는 능력이 생겼고 좋은 말을 들으면 그걸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처럼 60이 되어서 귀가 순해졌습니다. 정말 득도한 거죠. 이제 70이 되셨습니다. 70이 넘어서 돌아가셨으니까 거의 죽기 직전이신데요. 종심서역 분류구입니다. 내가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도 내 마음 가는 바다 해도 넘을 유자입니다. 법구자입니다. 법에 어긋남이 없었다. 넘지 않았다. 내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대로 쫓았는데도 법을 넘지 않더라. 내가 세상의 법이 된 거죠. 대단한 경지가 되셨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경지는 70살이 돼서야 되셨는데요. 우리가 성인이라고 하는 공자님 70이 되셔서 이런 마음을 되셨으니 우리는 어느 나이가 돼야 이런 경지가 되나요? 공자님 70하고 지금 70은 절대 같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8, 90 되면 이 정도의 경지가 될까요? 아닌 척 하면서도 또 순리를 따르면서 모든 사람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그런 행동 거지, 표정, 인격, 말, 이런 경지가 돼야 진짜 종심소욕 불류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자가 당신의 나이대별로 인생을 쭉 얘기한 구절이 위정편에 나옵니다. 많이 쓰시죠. 부록이라는 말, 지천명이라는 말, 이순이라는 말, 종심소욕,
불륜이라는 말. 자, 나이대에 갖춰야 되는 인격이 분명히 있는 듯한데요. 젊은 시절에는 배움에 힘써야 되고 성인이 되면 나의 길을 갈 줄 알아야 되고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내 천명을 지키며 사람들의 말을 듣되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고 결국에는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해도 세상에 해가 되지 않은 경지까지 가는 것이 군자고 성인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아주 유명한 위정편 구절이었습니다. 보고 또 봐도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생각, 그리고 여기에 도달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우리도 근접한 삶을 산다면 욕먹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다 아시는 구절인데 제가 한번 주저리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그다음 구절 가죠. 옹고지신 정말 많이 쓰는 거고 요즘은 옛것을 간광화할 때 제일 많이 쓰는데요. 이키론입니다. 잘 해석해야 되는 해석입니다. 잘 보실게요. 옛고 다 아시죠? 알지, 새로울 신자입니다. 옛것을 익혀서 새것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새롭게 만든다는 뜻이기 때문에 과거의 전통과 역사가 바탕이 되어야 새로운 지식이 습득되고 거기서 제대로 된 것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옹고지신인데요. 대학교 때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키론자 설명하시는데 아주 이해를 돕는 예시를 하셨는데 밥이 하나 있는데 찬밥이다. 그 찬밥을 좀 따뜻한 밥으로 먹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따뜻하게 다시 중탕을 하든지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데피든지 해야 되는 것처럼 이키론차는 그것이다. 원래 있던 밥이다. 새로운 밥이 아니라 원래 있는 것을 데피는 과정. 그게 바로 익히는 과정. 데피는 과정, 익히는 과정이 기론이다라고 설명하셨는데 아주 기억에 오래 남는 설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옛 것을 그렇게 원래 있던 것을 따뜻하게 먹기 좋게 익힙니다. 그래서 새로운 밥처럼 먹습니다. 새롭게 알게 됩니다. 자, 옛 것을 익혀서 새 것을 안다. 과거의 전통을 바탕으로 알게 된다. 어떤 문장에서 왔던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옹거의 지신이면 가위 위사으다라고 정확하게 위정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옹고지신이라고 해서 내자를 갖고 온 겁니다. 접속사 뭐뭐하고 라고 하나 붙일 뿐이죠. 자, 옛 것을 익혀서 새로운 것을 알면 가위, 이위는 뭐뭐를 삼다입니다. 뭐뭐로 삼다. 자, 뭘로 삼을 수 있습니까? 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스승이라고 삼을만 하다, 가하다, 그렇다 라고 마침표를 찍죠. 자, 옛것을 익혀 새것을 안다면 우리는 가히 스승으로 이위 삼을만 하다고 가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스승을 삼을만 하고 가하다라고 한다. 자, 과거의 전통과 역사 학문을 먼저 익히고 그 바탕에 새로운 것을 한다. 특히 공자는요. 지식을 전수하는 역할은 참다운 스승이 있어야 된다고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스승은 꼭 갖춰야 되는 덕목은 뭐다? 옹고지신입니다. 옛날 것을 너무 고집하는 것은 뭐라고 하죠? 나 때는 말이야. 정말 싫어하는 꼰대입니다. 옛것을 약간 우리 땐 그랬는데 이걸 이렇게 새롭게 바꾸면 어떻겠나? 라고 하고 답하면 그 젊은 세대의 스승이 될 수 있겠지요. 옛것을 기본으로 삼아서 옛것을 그 기본으로 삼아서 새것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참 스승이라 한다. 공자도 아마 옛날 것만, 옛날 주나라를 선봉은 하지만 너무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워지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아닌지 그런 구절로 한번 보입니다. 정치도 똑같죠. 옛날엔 이렇게 해서 됐지만 지금은 안 될 수 있습니다. 옛날하고 지금을 같이 보면 그렇게 퇴보된 생각은 정말
발전이 없죠. 그래서 지식을 전수하는 그 사람인 스승이라면 옹고지신의 마음은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혁신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그 2000년 넘는 그 전 시대에 옹고지신을 말씀하신 공자는 어떤 분이신지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옛것을 익혀서 새것을 아는 옹고지신이 공자 논어의 위정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참 스승의 태도는 옹고지신이라는 거 새롭게 배우십니다. 원문으로 같이 보시니까 좋으시죠? 오늘은 이렇게 위정편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